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각종 음모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날씨를 통제할 수 있어서 허리케인 헐린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를 미국 국방부가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고 하네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음모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모론 세력이죠. 큐어논 추종자들이 상하원 선거에까지 출마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미국 대선판을 뒤흔드는 이 음모론과 이에 연관된 인물들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미국 시카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카고 시장이 샷스포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시카고에서는 이 기술의 폐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샷스포터는 총소리를 감지해서 총기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인과 가자 팔레스타인 주민 등의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었고 가자 인구의 90%는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개전 1년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6일) 이스라엘 남부 베이르셰바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경찰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은 테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베르셰바의 북동쪽에 있는 베두인족 마을 출신의 29살 이스라엘 국적자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과 영내 아랍 국가에 휴전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걸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만류에도 전쟁을 사실상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었다면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원하는 건 미국의 의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휴전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중동 사태로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추기경 21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임명으로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추기경의 숫자가 122명에서 142명까지 늘어났는데요. 교황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은 연령이 80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명자 21명 중에 80세를 넘긴 아체프비 대주교를 제외하곤 모두가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의 수가 120명을 넘어선 안 되지만 일시적으로 인원 제한을 넘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인원 초과는 교황 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단에 활력을 부여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검색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노출하는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이마케터에 따르면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검색 광고 시장 내 구글의 올해 점유율이 5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6년 전보다 9%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8.3%를 차지해 50%를 밑돌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이용한 제품 검색이 크게 증가했고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의 부상이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벌써 1년.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작년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가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1년 동안 가자 지구에서만 4만 2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총 4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이 중에 3만 4천여 명 정도인데 이 중에 33%인 11,300여 명이 어린이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어린이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전문가들은 총 사망자 수만 놓고 보면 21세기에 벌어졌던 폭력 분쟁 상위권에 들지 못하지만 총 인구의 사망자 비율로 보면 최상위권이다라고 분석을 내렸는데요. 1년간 가자 지구에서 전체 인구 215만 명의 약 2%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1%였고요. 이 비율이 네. 발발 2년이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0.45%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자 전쟁의 사망률이 심각한 건데요. 시리아 내전이 지금 전체 인구의 2%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전쟁은 13년간 이어지고 있는 거고 가자 네. 전쟁은 이제 1년인데 그렇죠. 네, 이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비율과 맞먹는 겁니다. 또 레바논에서도 지난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10,000명이나 가까운 사망자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작년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를 포함해서 약 1,195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이제 인질이 억류돼 있는데 그중에 117명은 귀환을 했는데 37명은 사망을 했고요. 아직 101명이 하마스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난민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지에서 24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났는데요. 가자 지구에서만 전체 인구의 약 90%가 최소 한 번 이상은 전쟁을 피해서 이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또 가자 지구 기근이 올해 이어지고 있어요. 5만 명 이상의 아동이 급성 영양 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이 물자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당국이 국경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네. 87%가 거부를 당하거나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의료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8월에 가자 지구에서 25년 만에 소아마비가 발병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바이러스가 5세 미만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외에도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학교의 90% 이상이 파괴돼서 팔레스타인 아동의 교육 수준이 최대 5년 후퇴를 하고 전쟁으로 이 아이들이 영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네. 어린이들의 희생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을 테지만 네. 사실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네요. 네, 이스라엘 경제연구원이 최근에 이스라엘 경제가 내년까지 회복될 조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됐고 외국인 투자가 줄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이 가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국제통화기금이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3.4%로 전망했었는데요. 전쟁 이후에는 1%대로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절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전쟁 비용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서 적어도 2025년 하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2025년 말까지 전쟁 비용이 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9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네. 이 액수가 이스라엘 전체 국내 총생산의 12% 이상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연구소가 1973년에 있었던 욤 키푸르 전쟁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떠올리게 하는
경기 침체를 또다시 겪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예산 적자가 지금 1년 만에 이스라엘 GDP의 4%에서 2배인 8%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또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경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미국 등으로 대거 이전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고학력 엘리트가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수 이스라엘인이 전쟁터로 복무를 하기 위해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의 연쇄 암살, 또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보복 방어 등 가시적인 전과를 올리면서 국내 여론을 반전시킨 건 맞다. 하지만 결국 실권 위기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에서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수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전쟁이 끝나야 되겠어요? 수치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오히려 안타까운, 확대되고 있다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사피에딘 너마저.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연쇄 암살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구인 쿠두스군의 사령관이 최근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이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 네, 에스마일 가니 사령관인데요. 지난달 27일에 헤즈볼라 수장이었던 나스랄라의 사망 이후에 최근에 이 가니 사령관이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다히에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이다라고 여겨진 하심 사피에딘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3일에. 네. 그 이후에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당시 이제 사피에딘이 있는 지하 벙커를 목표로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피에딘도 당시 공격으로 사망했는가 아닌가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피에딘은 이란의 국민 영웅입니다. 군부와 정치권의 실세였던 솔레이마니 전임 쿠두스군 사령관과 사돈 관계인 인물인데요. 네. 이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도 미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서 2020년 1월에 사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 말에 테헤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어요. 가니 사령관이.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지난 4일에 테헤란에서 직접 금요 예배를 집도했는데 거기에 안 나왔습니다. 좀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쿠두스군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대외 작전을 담당하는 정예 부대입니다. 여기에 수장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건데 앞서 지난달 27일에 나스랄라가 폭사했던 현장에서는 혁명 수비대의 닐 포르샨 작전 부사령관도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1일에 이스라엘에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하마스 수장 하니에,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닐 포르샨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네. 이제 쿠두스군 사령관마저 소식이 끊겼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확인이 네. 되고 있지 않네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되돌아온 부메랑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돌아왔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과 대선 대결을 벌였을 때 계속 고령 리스크를 지적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자기가 이제 그 부메랑을 맞기도 했는데요. 유고부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0%가 트럼프의 건강과 나이가 대통령 수행을 상당히 제약할 것이다라고 고령 문제를 좀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 비율이 대체로 30%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 20살 정도 어린 해리스 부통령이 라이벌이 되니까 네. 이제는 고령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에 자신에 대한 비밀 경호국의 경호 문제를 언급하면서 네. 그것은 실질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북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맥상 이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북한으로 잘못 언급을 해서 아, 고령 때문에 뭔가 헷갈리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영화 양들의 침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술의 침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고. 네, 2005년에 사망한 토크쇼 진행자인 자니 카슨을 찾은 적도 있고요. 아.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레온 머스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AK-47 자동 소총을 MK-47로 잘못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지난달 18일에 폭스뉴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잦은 말실수로 고령 리스크가 부각이 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진행자들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내가 한 말을 진행자들이 정정을 했었다. 한 9번에서 11번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완전히 흥분을 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토론에 관람객이 없었잖아요.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어디에 관람객이 있었냐? 이렇게 황당하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노화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인데 네. 평균 연설 시간이 2016년에 45분이었는데 지금은 82분이 됐다고 합니다. 2016년 대선 때는 지금은 항상 전혀 같은 절대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그때보다 13% 정도 지금은 늘어났고요. 네. 부정적인 단어 사용률이 32%나 늘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건 노화와 인지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유세가 줄었습니다. 2016년에는 280여 차례를 다녔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60번 정도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점점 더 화가 난 듯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의 연설이 나이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공격했던 요소였는데 네. 나에게로 되돌아오고 고스란히 있군요.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정체를 드러낸 엑스맨. 이 엑스맨은 X를 경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경영자입니다. 그렇군요. 말 되네요. 네, 그렇죠. 진짜. 네. 엑스맨 맞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했는데요. 네네. 5일에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직접 찬조 연설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 장소가 또 좀 눈여겨봐야 할 곳이었는데 네. 트럼프 후보가 지난번에 총격을 당했던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 여기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머스크를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서 유세 현장에서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날 일론 머스크가 검은색 재킷에 화성 점령이라고 적힌 회색 티셔츠를 입었고요. 네.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마가라는 검은색 모자를 썼습니다.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선거 구호죠. 그렇죠. 그래서 머스크가 막 점프를 연단에서 하고 막 그래서 열광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머스크가 나는 그냥 마가가 아니라 다크 마가다. 왜냐하면 이렇게 검게 입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징이 된 싸우자 파이트라는 구호를 여러 번이나 외치고 네. 헌법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해야만 한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머스크가 2022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고요. 네. 지난번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데요. 그러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내가 집권하면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왜 입장을 바꾸고 이렇게 트럼프 전 궁금해요.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까? 이렇게 측근들의 얘기를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한 첫 번째 딸과 관계가 멀어진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딸 비비안 윌슨이 2022년 4월에 아빠인 머스크와 공개적으로 절연을 했습니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어요. 더 이상 아빠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일론 머스크 같은 생각이 딸이 정치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인 워크 문화에 세뇌돼서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원으로서의 정치적 각성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 이민자 등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을 요구하는 주장을 많이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때문에 내 딸이 세뇌가 돼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이 머스크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 때문이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나는 내렸군요. 네, 공화당을 후원하겠다, 트럼프를 후원하겠다 여기로 입장을 180도 바꾸게 됐다라는 게 측근들의 얘기입니다. 엑스맨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냈네요. 자, 다음 키워드 부모님께 3반을 물려받았습니다. 3반? 3반? 네, 3반입니다. 삼반? 네, 네. 세 가지 반을 물려받았다는 건데요. 네. 이시바 일본 총리가 역대 총리 중에 최단기간에 조기 총선 계획을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서둘러서 지금 지역구를 물려주려는 후보 세습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역구를 물려줘서 대대로 국회의원을 지내게 하는 세습 정치인들이 많은데요. 네. 이 세습 정치인의 당선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선을 좌우하는 세 개의 반이 있는데 네. 지반, 정치 기반, 그리고 간판, 인지도, 가방, 자금력 이렇게 세 반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 근데 일본어에서 이 세 개 단어의 끝이 다 반자라는 이름 그 발음으로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세 반으로. 반이군요. 네. 아. 그래서 이 세 반 덕분에 정치인의 자녀들이 보다 유리한 출발의 선에서 정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선거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면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기반을 닦아놨으면 그렇죠. 물려받은 훨씬 손쉽게 지금 당선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자민당 일부 계파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았다가 이걸 비자금으로 활용해서 계파 비자금 스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의원들이 이 영향으로 이번에 은퇴를 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들이 서둘러서 자녀에게 자녀에게. 지역구를 좀 물려주고 있는데요. 네, 네. 세습 정치는 일본 정치의 고질병으로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당 안에서도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년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의 약 30%는 세습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비율이 1900 높네요, 진짜. 굉장히 네. 높고요. 네. 1994년부터 총리 1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0명이 세습 의원이고 이시바 총리도 세습 의원입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했던 고이즈미 의원도 세습 정치인이고요. 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세습 정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정치 자금을 친족에게 비과세로 물려주지 못하게 하자 이걸 공약으로 내놨지만 네. 야당의 힘이 너무 약해서 이게 관철될지 이게 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의원직이 이렇게 대대로 세습이 되면 정치권의 다양한 인재가 모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습 정치가 일본 정치를 고인물 정치로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평화가 없어진 1년.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 노벨 평화상이 올해는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여러 개나 또 심지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의 고통, 적대적 관계의 심화를 고려해서 노벨위원회가 아예 평화상 시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네. 노벨 평화상이 실제로 제1, 2차 대전 시기 1972년을 포함해서 19번이나 수상자를 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 측은 이렇게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내지 않는 건 실수가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일을 증진하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더 중요하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평화상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외신들은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렐 뮤직의 Since You've Gone 전해드립니다. Sometimes I sit here alone, and sometimes I sit here with you, and sometimes I sit with your ghost, but I'm still holding on. But my feelings have changed, it all seems deranged, that I'm stuck here alone in the dark. And you carry my heart as we're playing our parts, but I have been a wreck since you've gone. Sometimes I try not to talk, and sometimes the words come out right, and sometimes I speak like a child, but I'm still holding on. But my feelings have changed, it all seems deranged, that I'm stuck here alone in the dark.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17개 상임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802개 기관을 상대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J 서위보증 상근 감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해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불거진 응급의료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우리 정부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시카고에서는 총기 범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샷 스포터, 이른바 총격 감지 기술 장치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시카고 시장이 폐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임 안녕하세요. 시카고 유덕입니다. 네네. 자, 먼저 총격 감지 기술 이 샷 스포터 어떤 장치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샷스포터는 이른바 인공지능 구동 총성 감지 센서로서 음향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총격 사건 위치를 파악하고요. 범인을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도심 빌딩과 거리 곳곳에 센서와 전신주, 구조물 등을 설치해서 음향을 탐지하는 기능인데요. 총성이 울리자마자 위치 정보와 함께 녹음 파일이 상황실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황실 근무자는 탐지된 녹음 기록을 분석해서 총격 음인지를 판단하는데요. 특히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요, 총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발사됐는지 등에 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서 경찰 수사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개발 업체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기술을 개발한 업체인 사운드 싱킹은 해당 기술을 통해 만약 어떤 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911 신고보다 먼저 경찰에게 알려줌으로써 경찰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피해자를 구하고 또 총격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총기 사건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시카고시가 지난 2018년부터요, 이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찬반 논란도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만 들어봤을 때는 범죄를 줄이는데 꽤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찬반 논란이 왜 계속되었을까요?
네, 우선은 이 기술을 위해서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만 무려 5,300만 달러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기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기술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주정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입장인데요. 실제 시카고 조사관의 2021년 8월 보고서를 보면요. 총성 경보의 9%만이 총기 관련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또 샷스포터 알림 10건 중 실제 총격 사건은 한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후보 시절 해당 기술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는데요. 또 해당 기술이 총격 소리만 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폭죽이나 차량의 그 소음까지도 총성으로 감지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또 찬성하는 입장은요. 이 기술이 경찰의 대응 속도를 높여서 생명을 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총격을 신고하기 위해서 911에 전화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경찰이 총격 현장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위급한 총격 피해자들의 생명을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폐기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반발이 네. 뭐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여전히 반발이 심합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미 샷스포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지난 9월 23일 이후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여전히 일부 시 의원들은 이런 기술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시 측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샷스포터 폐기가 된 당일날 실제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 사건으로 한 여성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요. 또 조사 결과 이 피해 여성은 샷스포터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911 신고도 없이 방치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샷스포터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이 여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면서 시카고 시장을 이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네. 또 지난 10월 4일에도 샷스포터 장치가 폐기된 장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3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이 사건을 두고 몇몇 시 의원들은 시장을 향해서 샷스포터가 이제 복구가 정말 필요하다. 네. 그래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시장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범죄 다발 지역에서 총격이 감지될 때마다 시카고 경찰이 즉시 경고를 보내는 서비스가 사실은 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여기에 투자할 정부 예산으로 차라리 소외된 커뮤니티나 다른 기술에 투자를 하고자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 시카고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찬반 논란이 그래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에서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IT 이민자들이 주민들이 기르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발언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사실로 믿고 불법 이민자들을 공격하기까지 했는데요. 음모론과 음모론자들이 득세하는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 문화적인 견해가 극단적으로 양분화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 대선을 흔들고 있는 주요 음모론들 살펴보고요. 그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들이 키우는 개 네.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 발언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가요? 이게 단순히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문제의 주장이 어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건 온라인상에 처음 등장한 건 한 9월 초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사는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글이 이제 시발점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스프링필드에 사는 자기가 이웃 주민들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주민의 딸 친구가 네. 그 기르던 고양이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아다녔는데 그 네. 인근에 사는 IT 이민자 집에 자기 고양이가 도살당해서 이렇게 시신으로 내걸려 있는 걸 봤다. 그런데 IT 이민자들이 남의 집에 고양이 또 개 이런 걸 잡아다가 먹는다더라. 또 그 공원에서 살고 있고 뭐 사실상 공원에서 키운다고 봐야죠. 그렇죠. 거의 오리도 잡아먹는다. 사냥해서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들을 올린 겁니다. 네. 단순 소문이 아니라 자신이 들었다 이렇게 네. 이제 쓴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가 더 크게 비화된 거는 TV 토론회 대통령 그렇죠. 후보 TV 토론회 네. 트럼프 후보가 이걸 직접 얘기했어요. 거론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디 벤스 공화당의 그 부통령 후보,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포스팅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좀 화문이 커지니까 맨 처음에 포스팅했던 사람 내가 직접 들은 건 사실 아니다. 그냥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해서 내가 올린 거다. 약간 좀 후퇴했어요. 그러면서 그 포스팅은 삭제까지 했지만 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게 퍼졌고 예. 실제로 IT 이주민 스프링필드에서는 IT 이주민들을 겨냥한 협박 그것 때문에 뭐 학교가 휴교령도 내려지고 하는 좀 파장이 컸습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물러나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처음에 생겨난 건지 실제로 뭐 경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보고된 적이 있었는지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건 뭐 오하이오 시장하고 네. 경찰 당국이 직접 한 번도 네. 그런 사건이 보고된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선정적인 유튜버들이 참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거 없이 뭐 잡아가는 사람을 봤다더라 또는 엉뚱한 영상을 이렇게 그 영상을 저도 봤는데 이게 네. 사실 그 스프링필드 지역 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새가 죽어 있는 거를 이렇게 수거하는 사람 마침 또 흑인이었어요. 수거하는 사람이 영상 이게 바로 공원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오리나 뭐 이런 거를 사냥해서 먹으려고 잡아가는 사진이다, 뭐 영상이다 이렇게 올려서 또 이것도 나중에는 근거 없는 걸로 밝혀지기는 했는데 또 이런 영상으로 이제 조회수를 올리면서 이렇게 계속 파장이 퍼지고 커져갔죠. 근데 이런 이야기 돌 때마다 이제 우리 속담에 아니 템볼tuk의 연기는 정말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음모론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제 시 당국에서 부인을 이런 그런 일이 보고가 없었다.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혹시나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화여주 시장은 당연히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입니다. 네. 그리고 시 정부 오하이오 주 정부의 이제 주지사도 당연히 공화당 소속이라고 해요.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짓말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스프링필드의 독특한 이제 이민자 사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것 네. 때문에 이게 좀 단순히 이제 뭐 소문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인 음모론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네. 스프링필드 인구는 약 6만 명인데 네. 무려 약 5분의 2일에 해당하는 10,000명이나 15,000명 정도가 IT 이민자입니다. 네. 이유는 스프링필드가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좋았는데 네. 수년 전부터 경제가 좀 나빠지면서 일자리도 많이 감소했고 또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 주민들이 찾아가면서 주민 수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필드 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네. 뭐 기업들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얻었는데 또 뭐 이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또 근로자들이 좀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IT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냐 하면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습니다. 네. 스프링필드에서 살고 있는 또 일하고 있는 IT인들은 대부분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임시보호신분 이게 이제 출신국가로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준합법적인 이민자의 신분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IT가 지금 굉장히 극심하게 불안정한 그렇죠. 국가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이렇게 IT 인구가 전체 너무 많이 인구의 늘어나다 이제 보니까.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과 갈등이 좀 심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IT 이민자가
미니밴을 몰았다고 하는데요. 네. 운전을 하다가 스쿨버스랑 부딪혀서 이 스쿨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11살짜리 학생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이 이제 IT 이민자들이 그 고양이를 잡아다 먹는다. 이런 막 약간 도시괴담스러운 얘기가 네. 합쳐지면서 이런 것들이 확 퍼지게 된 겁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제이디 벤스는 아시겠지만 부통령 후보는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이민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의 이런 발언 또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음모론을 이제 퍼달랐다 이런 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는 약간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이디 벤스도 좀 물러나는 모습을 네, 보이기는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스프링필드의 이민자들 합법이건 불법이건 이건 간에 왜 해외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이 지역 사회의 갈등이 이런 음모론을 가져왔다,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단순히 볼 수 없는 어쩌면은 미국 전체의 이민자들이 급격히 들어오는 것과 갈등과 이제 맞물리는 음모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냥 음모론이다 이렇게 넘길 수만 없는 이야기다. 네, 이런 맞습니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선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음모론 어떤 게 있을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음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 테일러 연초부터 뭐 많았었죠. 네, 예. 테일러 스위프트 세계적인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미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를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네. 이 해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 1월 연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을 당시부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면서 이 대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 뒤에는 민주당의 세력이 있고 그 커넥션이 있고 또 거기에도 국방부까지 있다라는 거는 무슨 근거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폭스 TV의 그 뉴스 진행자들이 네. 이런 말을 또 방송 중에서 하기도 했고 왜 스위프트가 이렇게 대선에 선거에 개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스위프트 음모론도 좀 확 퍼지게 됐죠. 네. 그리고 미국의 음모론 얘기할 때 빠지지 않은 게 큐어넌이라는 단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큐어넌은 트럼프 행정부 때 아주 급격하게 이제 세력을 넓힌 극우 음모 조직 단체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출발은 2017년에 4chan이라는 온라인의 익명 게시판에 Q라고 하는 네. 이제 네티즌이 미국 정부 내에 사탄 숭배자가 소리 없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린 게 시작입니다. 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민주당이 비밀 권력 집단 그 딥스테이트와 결탁해서 전 세계적인 거대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중에는 소아 성애자가 많고 동성애자도 많은데 이런 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를 올리면서 이 지지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큐어넌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세력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뭐 해리스도 있겠죠. 힐러리 클린턴 부부, 또 버락 오바마 부부, 또 민주당의 고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오프라 윈프리, 또 빌 게이츠 같은 진보 성향의 경제인도 있고. 뭐 프란치스코 교황, 네. 달라이라마, 종교 지도자들도 지도자들도 이 비밀 조직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거죠. 예. 근데 되돌아보면은 2016년 네. 그 대선 당시에 그 막바지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세력에 속해 있고 또 국제 아동 매춘 밀매단의 운영과 관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 소문 이런 게 일어났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이 클린턴과 이런 세력이 이 워싱턴 DC 교회의 피자 가게에 어떤 데 모여가지고 사탄 숭배 의식을 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큐어넌 등 이제 이 음모론을 믿은 사람이 이게
자기가 그 집단을 처벌하겠다 그러면서 총격을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피자게이트인데요. 돌아보면은 뭐 힐러리 클린턴의 이 큐어넌이 믿고 있는 이 거대 음모 세력의 핵심 세력이다라고 제가 뭐 이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16년 당시에도 이런 거를 믿고 있었던 게 오늘날의 이제 큐어넌의 활동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화에서 보던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음모론을 믿고 있는 큐어넌 단체가 있고 큐어넌 지지자들이 11월 상하원 선거에도 뭐 상당수 출마를 했다고. 사실은 예전에는 큐어넌 지지자 그러면은 그냥 어떤 극소수의 좀 이상한 사람들 또는 특이한 사람들로 좀 치부가 됐는데 지금은 꽤 이 세력이 정치적인 파워도 가지면서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이제 연방 하원 선거도 같이 동시에 치러지잖아요. 여기에 한 10여 명이 출마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뭐 조지아주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이제 트럼프의 지지도 받고 있고 또 공화당의 아주 강세인 지역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연방하원 진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큐어넌과 활동가 또는 지지자들이 이제는 의회 중심부에서도 활동하는 시대가 다음 뭐 내년부터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적으로도 그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후보 곁을 늘 따라다니는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도 이제 음모론을 많이 펼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올해 31살의 여성입니다. 극우 단체인 그 프로젝트 베리타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활동을 해왔다고 해요. 뭐 팔로워가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주장했고 뭐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9.11 테러가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주도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 내에서의 내부적인 소행이다라고 하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이 아니다. 이런 음모론도 또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뭐 공식석상에서도 해리스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기는 과거에는 그냥 아시아계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고 인도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흑인이 됐고 흑인 행세를 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흑인 표를 모으기 위해서 흑인 행세 갑자기 흑인이 됐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이걸 보면은 이 로라 루머라고 하는 여성의 주장하고 이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오기까지는 이 로라 루머의 뒤에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많이 올리고 또 퍼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는 현재는 공식적으로 퇴출을 당한 상태예요. 그럼 X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죠. 이 최근의 루머가 특히 이 주목을 받게 된 거는 트럼프와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 이 언론 뭐 이런 화면 이런 데 많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선거 유세 또 각종 행사에 같이 이제 배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 트럼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공화당 내에서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우려론이 꽤 많다고 해요. 뭐 이 개고양이 음모론 이것도 이 사람이 이제 뭐 많이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 로라 루머가 오히려 트럼프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도 공화당 내에서는 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흔드는 음모론들 살펴봤는데 뭐 과거에도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이 음모론이 라는 게 더 심해지고 영향력이 더 커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데 뭐 단적인 원인으로는 소셜 미디어가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 주장, 가짜 주장 이런 것들이 확 퍼질 수가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너무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처했던 환경이 좀 안전하지 않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욕구가 워낙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들이 퍼지게 될 수 있는 많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음모론을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음모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 공식 언론이라든지 또는 이런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음모론이 아니죠. 그렇죠. 진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양면성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음모론이 판치는 사회, 세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고 그렇습니다. 또 과거 역사적인 사실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불안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음모론을 만들어내면서 또 계속 재생산하려는 할 때 네.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언론은 털자리가 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 될 수밖에 없지만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글로벌 이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컨스피러시 중에서 모트나켓의 노래 Can't Take My Eyes Off You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계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